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이고요. 주제는요, 직무 분석 결과는 이렇게 활용합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직무 분석 방법 중에 기능적 직무 분석법 이라는 건데요. 이것들은 기능으로 구분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프로세스는요,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업들을 규명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과업을 척도를 활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과업의 성과 수준을 확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훈련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분석을 합니다. 작업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행동의 종류, 또 복합성의 정도, 그리고 작용 요건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직무 분석 결과를 갖다가 직무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직무 평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요, 직위 분석 질문지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맥코믹이라는 분에 의해서 개발이 된 194개의 항목의 질문지를 가지고 하게 되고요. 6개의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이 직무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원천이 뭐고, 정신적 과정이 뭐고, 성과는 뭐고, 또 타인과 관계는 어떻게 되고,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그 외에 기타 특성이 무엇인지 이렇게 6개의 범주로 나눠져 있고요. 각 항목에 대해서 사용하는 범위,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 중요성, 발생 가능성, 응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봅니다. 아주 다각적이고 풍부한 그러한 정보 획득, 그리고 결과에 대한 활용폭이 넓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정된 점수를 가지고 이 개별 직무의 성과의 표준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직접 산출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직무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관리직에 대한 직무 분석법이 있습니다.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또 정보를 처리하는 거, 의사결정,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화하는 거, 지휘, 통제, 그리고 뭐 조정, 이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관리직 자체가 굉장히 업무의 속성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께서 13개의 범주를 가지고 208개 항목의 질문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직별로 봤을 때 중요도라든지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이 어떤 건지를 규명을 해서 상대적으로 가치 평가를 하는데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직이 이쪽 조직을 맡고 있던 관리직이 다른 조직으로 이동할 때 이 사람한테는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라는 교육 필요성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직무가 행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근무 성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무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정말 인사 업무 전체, 인력에 대한 확보부터 방출까지 모든 데에 있어서의 양질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점이 바로 활용이고요. 이렇게 인적자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결국은 직무 분류가 필요한데 이때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경력 개발 같이 직무를 이동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럴 때 이동 범위를 설계할 때 그때 전문성 그리고 정형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은요,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자격 수준의 정도입니다. 주로 사무직에 해당되고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성에 해당되고요. 정형성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수행 절차, 그리고 직무 내용이 바뀌는 그러한 주기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기술직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해당되죠. 이런 직무 분석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직무 분석을 할 때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히 알고 가야 된다. 실제로 현업에서 직무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가 인식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직무 분석을 할 때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함께 참여하는 조직의 많은 구성원들한테 사전에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직무 분석이 혹시 나한테 좀 불리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강력한 저항이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또 최고 경영층의 어떤 스폰서십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들이 직원들한테 이거는 우리가 조직이 더 나아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결과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 하는 거다라는 그런 신뢰 유도가 사전에 필요합니다. 또 직무 분석은요. 뭐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 또 필요할 때 경영 전략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비정기적으로도 실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분석은 되도록이면 1년을 넘기지 않고 그 전에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다. 늦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직무 분석을 해서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